드럼 신동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14살 김태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드럼을 배운 그. 2014년 버클리 음대 최연소로 합격하며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단 처음 배울 때는 복잡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모르고 이렇게 받아들여왔고, 제가 할 때 따라치는 게 전혀 막히는 게 없이 막 되고 일단 다 해결이 잘 되니까 흥미를 잃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드럼 신동을 넘어서 서양 악기인 드럼을 통해 국악을 세계로 알리겠다는 포부도 있습니다.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국악을 하면 드럼에다가 접목을 해서 표현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선물놀이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느끼게 됐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지니 김태현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1월생, 올해로 만 14살이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강연백도시라고 하면서 작가님께 전화를 받았었어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지금 14살, 만으로 14살밖에 안 됐는데 강연을 하라고요. 좀 당황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럼 칠 때는 별로 안 떨렸는데 말하려니까 떨려요. 저는 올 1월 달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 버클리 음대에도 최연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제가 드럼 스틱을 처음 잡게 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네. 제가 드럼을 처음 잡았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드럼을 치고 있던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드럼 주자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빠가 이제 찬양 예배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드럼 주자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가르치셔서 예배에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드럼이라는 게 저한테 딱히 그렇게 막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드럼이 어렵다고들 하셨고, 그런데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치는 것을 따라 치는 식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뭐 따라 치는데도 전혀 힘든 것도 없었고, 따라 치면 오히려 그냥 마냥 신났고, 그냥 하는 대로 다 되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갔었던 대회 이름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열렸었는데, 사천 세계 타악 축제 전국 타악 경연 대회였어요. 이름이 길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가 또 방학 중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아침을 먹고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연습을 했는데, 교회로 나가면 밤늦게 한 12시간쯤 연습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집도 생기고 그랬는데, 정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드럼만 쳤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방학 숙제를 못 해가서 혼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그냥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었고, 딱히 제가 뭐 입상을 해야겠다 하고 막 마음 먹었고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20세 미만 청소년부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고등부까지 해서 그러니까 대회가 진행됐는데, 나가보니까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저 혼자 11살짜리였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당당히 2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 치고는 엄청 큰 수확이었죠. 대부분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께 배워서 오시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취미로 하셨던 아빠한테 드럼을 배워서 가서 입상을 했거든요. 2등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쳐서 2등을 하게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2등보다 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대회가 다 끝나고 심사위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찾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회가 끝나자마자 취소할 것 없이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 선생님은 누구시냐면,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어른들 아니어도 요새 히트된 곡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룹 아시죠? 그 그룹에서 되게 오랫동안 드럼을 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 똑같이 적용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럼을 두드릴 때마다, 또는 다른 타악을 두드릴 때마다 새로운 길이나 문들이 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드럼을 치다 보니까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그 선생님께 지도를 받게 되었고, 또 계속 드럼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음악적인 또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신, 맛보게 해주신, 보여주신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김덕수 선생님이십니다. 김덕수 선생님은 제가 방송에 또 드럼으로 나갔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만나 뵙게 됐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이왕 타악 공부를 할 거면 우리 것도 한번 배워봐라,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조언대로 국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막 장구도 배우고 꽹과리도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또 다른 우리나라 음악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서양 음악과는 다른 국악만의 또 다른 매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국악도 하게 됐고 서양 음악도 하게 됐으니까
뭔가 시도할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구로, 그러니까 우리 악기로 서양 음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는 서양 음악으로 우리나라 장단을 쳐보고 뭐 표현해보고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제가 계속 배우던 드럼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장구도 계속 이제 장구나 이제 국악도 배우기 시작하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중학생이 또 올라가던 때였어요. 중학생이 되면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과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중학교를 포기하고 음악 공부를 대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제가 검정고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시간에 그냥 음악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2013년도 8월 달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마치게 되었고 2014년도 4월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최고득점으로 그것도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우셔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고득점으로 합격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합쳐서 인터넷 강의비가 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죠. 문을 열면 새로운 것이 더 계속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죠? 작년 4월에 그렇게 검정고시를 마치고 나면서 입시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향한 새로운 목표를 더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버클리 음대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학교에서 제가 지원한 학과는 극과 극이에요. 보시면 한쪽은 대한민국 대표, 그러니까 국악인들의 그 대표 자존심들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중에서도 전통예술원이고, 한쪽은 전 세계인들의 많은 뮤지션들을 배출한 서양음악의 메카이죠. 버클리 음대입니다. 그래서 두 음악을 이렇게 다 잡고 싶었어요. 두 음악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클리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나름 전 세계 뮤지션들이 올 텐데 저만의 어떤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우리나라의 장단을 장구와 드럼으로 표현하고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생소해 하셨어요. 심지어 영상 찍고 계시던 심사위원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아마 그 심사위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국거리 자진몰이라는 장단인데요. 그거를 그대로 드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결과 어땠을까요? 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여기다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장학금은 이제 연 2만 불 장학생이 됐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희 형편도 있고 그래서 학비를 대기가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되어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합격도 아니고 그것도 최연소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합격했으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정말 기뻤습니다. 버클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점 이수를 우리 한국의 자매교육기관에서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학년 개념을 사용하진 않지만 따지자면 이렇게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6학년도 가을 학기에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그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리 국악도 한번 학점 이수랑 병행해서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도전을 했던 게 한국예술종합학교였고 거기도 올해 1월 달에 최연소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정말 많은 일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검정고시도 받고 대학 입시도 2군데나 봤습니다.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하는 이런 음악적 일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새롭고 남들이 하지 않았었던 일이고 길이잖아요. 보면 막 무슨 상모를 쓰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판소리 하면서 드럼을 치기도 했어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셨었어요. 근데 뭐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힘든 것이 딱히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나갈 때면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또 계속 느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또 새로운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전 뮤지션들이 많이 해왔던 것들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고 또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께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국악과 우리나라 음악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다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이 무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치는 소년 김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럼에서 우리의 악기 장구의 소리를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게 참 신기한데 네. 그 서양 악기 그 리듬하고 네. 우리 국악기 그 리듬 연주할 때 어떤 게 더 재밌어요? 그게 뭐가 더 재밌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또 좀 각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탁탁 떨어지는 그런 맛과 매력이 있고 국악 같은 경우는 굴러가는 듯한 그러니까 원의 형태를 그리는 그런 특징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그러니까 박자 세는 것을 이제 호흡한다고 이렇게들 하는데요. 그래서 할 때도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굴러가는 식으로. 네. 국악기는 이렇게. 네. 그러면 외국 악기는 이런 건가요? 딱. 그렇군요. 예. 올해 이제 만 14살. 네. 그렇죠. 올 3월부터 이제 형 누나들하고 대학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생활은 어때요? 이제 개강한 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개강을 했는데요. 네. 3월 달부터. 예. 오치도 다녀왔고.
예, 술은 안 마셨고요. 아무튼 그 형 누나들이 이제 저를 어린 것도 아니까 이제 잘 편하게 할 수 있게 네. 이제 대해주셔서 정말 학교 생활은 좀 편한 편인데요. 네. 뭐 혼자서도 약간 신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미리 중학생이 됐어야 하는데 미리 학교에 그냥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군의 스승이시죠?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방송을 통해서 이 김태현 군을 알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주 조용하고요. 과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리듬 악기라는 거는 좀 도깨비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깨비가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아, 네. 옛날 신라 선화벌 말에 두드리 그 의미가 도깨비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네. 그런데 드럼체를 잡고 연주를 시작하니까 걱정했던 그 천진난만한 네. 그 기운이 아. 도깨비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대단한 새로운 천재 소년이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그 국악을 세계에 알린다면 사실 우리 악기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편안한 방법일 텐데 이 서양 악기와 우리 악기를 접목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저도 어렸을 때 드럼을 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겁니다. 절대로 서양 악기와 우리께 접목돼 가지고는 챔피언이 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서양 악기를 우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신명이 드럼 장단화된 거죠. 네. 그러면 드럼으로 사물놀이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강연 중에 드럼을 쳤잖아요. 근데 국거리, 동덕콩, 휘몰이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의 팝문화가 되게 하려면 드럼으로 태영군이 꽃을 그걸 저는 필이라고 꽃꽃을 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해외 공연을 앞두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힘든 걸음 하셨는데 오늘 우리 김태현 군 제자와 특별 공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맛배기 공연 한번 할까요? 그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네. 덩덕군과 휘몰이만 가지고 하자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공연 청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우리. 그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조금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이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